얀무민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 허난성 출신으로 칭다오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 속의 그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여행, 클럽 활동, 스포츠, 성격 또한 사교적으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했다는 그녀. 그녀는요, 무엇보다 자기 관리 끝장나게 잘하는 여자였다고 해요. 피부하며 몸매하며 20대처럼 보이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녀는요, 나이가 38살입니다. 2년 더 있으면 40. 그렇게 안 보이죠? 그녀는 평소에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옷도 잘 입고 SNS를 보면 종종 마카오, 카지노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은 또 뭘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SNS가 온통 여행 사진이야. 이 여자 돈이 많나?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 네, 돈이 많았어요. 와, 이런 삶 부럽습니다. 여튼 그녀는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6월 26일 혼자 태국으로 놀러 갑니다. 태국 가자마자 그녀는 한 식당에 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시켜요. 두둑하게 먹고 태국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26일에서 27일까지 태국 파투암이라는 지역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28일 체크아웃하고 파타야로 가요. 거기서 하루 더 놉니다. 29일까지 놀고 30일날 방콕으로 넘어와요. 30일 방콕에서는 친구 별장에서 머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7월 1일부터가 문제지. 2024년 7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얀무민은 방콕 친구 별장으로 차 한 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짐 정리 다 하고 별장을 나와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요. 그렇게 약 45분 정도 흐른 오후 5시 7분경 그 차는 방콕 수쿰빈 로드 소이 12 골목길에서 멈춰섭니다. 여기서 내린 그녀는요, 한 18분 정도를 가만히 서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을 때 흰색의 혼다 차가 그녀 앞에 쓱 씁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리더니 그녀의 짐을 정리해서 차에 실어주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요. 그 남자는 34살이었던 마칭옌이라는 남자. 이 남자는 6월 30일에 태국 방콕에 온 남자였어요. 방콕의 시암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그날 저녁 7시에 흰색 혼다차를 렌트. 7월 1일 아침 10시쯤 지내던 호텔 체크아웃하고 이 차를 몰고 오후 5시 25분에 온 겁니다. 어딜? 얀무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목으로. 함께 차를 탄 이들은요, 오후 6시 3분경 길가에 차를 세워요. 둘 다 내리더니 두리안과 막 먹을 거를 사가지고 다시 차에 타는데, 이때 이 둘의 분위기가 서로 막 웃고 걷는 동안 막 손잡고 허리 감싸고, 이거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이날이 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약 30분이 지난 후 또다시 이들의 차가 CCTV에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방콕의 수쿰빈 로드 소이 16길가에 위치한 호텔. 여기로 둘이 같이 들어가. 말해 뭐해요. 거기서 하룻밤 같이 자요. 그리고 다음날 7월 2일 저녁 7시 2분경 두 사람은 차를 몰고 호텔을 떠납니다. 체크아웃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나온 거예요. 그 후는 몰라요. 얀무민의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얀무민의 친구 말에 의하면 실종되기 전날 6월 30일 자기와 문자를 나눴는데 그때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7월 2일날 푸켓 갈 거다. 재밌겠지? 그럼 푸켓에서 사라졌다는 건가? 바로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써진 시간 7월 3일 새벽 4시 58분. 그런데 문제는 푸켓이 아니야. 수도 방콕과 인접한 차증사오주 무앙 차증사오라는 지역 근처에 한 풀숲으로 뜨네. 동시에 경찰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탔던 차 흰색 혼다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 차 또한 7월 3일 새벽 1시 50분까지 이 무앙 차증사오인가 뭔가 여기 근처 풀숲 쪽을 1시간 이상 계속 배회하고 세워놓고 가만히 있고 그랬네. 그런데 이 차를 유심히 잘 보니까 이 남자가 차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어. 그러더니 뭔가를 옆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촉이 딱 오죠? 그러더니 새벽 4시 56분에 그 풀숲 쪽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피어나 뭔가를 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러요. 새벽 6시 2분쯤 그곳에서 차가 떠납니다.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 차 렌트한 마칭행 아니었겠습니까? 그 후 방콕의 한 호텔에서 다시 이 차가 포착되는데 그때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마칭행 혼자였습니다. 그는요, 그날 약 5시간 정도 더 지난 낮 12시 51분경 자기 혼자 체크아웃하고 차 반납하고 공항으로 가더니 오후 1시 46분 비행기 바로 타고 홍콩으로 가버려요. 와, 낮 12시 51분에 체크아웃하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1시 46분에 홍콩 갔어. 초고속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사라진 얀무민 어디 있겠습니까? 얀무민의 실종을 제일 처음 확인한 사람은 바로 태국에 있던 그녀의 친구 카이보센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얀무민이 6월 30일 날 친구한테 7월 2일 날 푸켓 갈 거라고 했다고. 그 친구가 카이보센이었어요. 그 이후 카이보센이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며칠째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 되니까 이상함을 느껴 수소문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 딸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누군가 우리 딸을 데리고 있다면서 살리고 싶으면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었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협박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 안 된다고. 이 카이보센의 연락까지 받은 가족들은요, 바로 중국에서 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에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한 건 얀무민이 사라지기 전 접촉한 사람들 약 20명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처음에는 그냥 몸값을 목적으로 한 납치 협박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앞서 언급했던 CCTV 그 상황도 그렇고 이게 약간 성관계와 돈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우리가 경찰이라면 지금 어디로 바로 달려가겠습니까? 이 마칭엔 이 새끼가 혼자 차를 몰고 1시간 이상 배회하고 차를 정차시키고 있었던, 트렁크에서 막 끌어내리고 지랄 생쇼를 했던 무앙 차증사오 여기 근처 풀숲부터 안 뒤지겠습니까? 7월 12일 바로 이곳 수색합니다. 갔더니 풀숲에 불에 탄 물건들이 이게 다 뭐야? 얀무민의 트렁크 가방도 나오고요. 그녀의 옷들, 신발, 각종 타담한 소지품 우르르 나옵니다. 이뿐이게요. 바로 다음날 13일 소지품이 발견된 곳에서 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한 풀숲에서 아주 큰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발견되는데 네, 이미 썩을 대로 썩어있는 한 여자의 시신이었습니다. DNA를 대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누구겠어요. 경찰, 가족들 모두가 현재 얀무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준비한 날짜가 7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이 7월 13일 날 발견됐습니다. 즉, 이 의문의 여자 시신 DNA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얀무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은요, 7월 1일 날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방콕 수쿰빈 로드 소이 16길가에 위치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7월 2일 저녁 7시 2분경 두 사람은 호텔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종이 됐단 말이죠. 즉 1일과 2일 사이 죽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7월 3일날 풀숲에서 포착이 됐으니까 경찰 추정으로는 7월 2일 저녁 7시쯤에 둘이 호텔에 나란히 나왔어요. 체크아웃이 아니에요. 둘이 차를 타고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나가서 데이트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호텔방 안에서 살인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 당시 경찰이 이들이 묵었던 호텔방을 루미놀 검사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했어요. 그 결과 이 해당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소량의 혈흔이 떡하니 경찰 바로 이 마칭엔이 내내 타고 다녔던 흰색 혼다 승용차 이거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렁크에서 막 뭘 끄집어 내더라니 이 차 트렁크 속에서 대량의 혈흔 피가 이거 모든 정황이 마칭엔 네가 얀무민을 죽였구나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 전 CCTV 속의 둘은요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이것저것 먹을 걸 사러 가면서 둘이 손잡고 허리 감싸고 일반 커플처럼 너무 다정해 보였는데 이랬던 그가 왜 이런 잔인한 살인을 벌인 걸까? 아직 사건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살인 후 이 새끼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왜 이런 짓을 했을지 짐작이 좀 가요. 우선 얀무민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이뻐. 집도요 단독 수영장이 있는 큰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딜 여행 가든 머무는 곳은 다 최고급 호텔. 연예인들과의 교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얀무민이 자기 SNS에 옆에 마카오 황금 사자 카드를 자랑한 적이 있었대요. 안녕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 이거 황금 사자 카드인데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12억의 큰 돈을 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카드 잃어버리잖아? 재발급 받는 것만 하나로 1100만 원이 들어. 그런데 내가 이 카드의 주인이지 뭐야? 약간 블랙카드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매출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데 사실 얀무민이 막 그렇게 쇼핑만 하고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2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가 피트니스 센터, 또 하나는 네트워크 기술 회사. 가족들 말에 의하면 한 번도 가족들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었대요. 자기 밥벌이 자기가 다 하는 애였다.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것도 다 자기가 벌어서 한 거라고. 머리 회전이 빨라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 한 거 없고 모두 정당한 일들이었다. 그녀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또한 그녀에 대해 너무 좋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배려심 깊은 언니였다. 성격이 밝고 활기찼다. 그녀는요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 모든 자기의 하루하루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런 부유해 보이는 그녀의 삶은 초고속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순식간에 인플루언서가 됐죠. 사진 하나를 올리면 우르르 댓글이 달려. 그 댓글을 단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칭엔이었어요. 2달 전 5월 달에 얀무민이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마칭엔이 댓글을 단 거예요. 이 얀무민은요 마칭엔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칭엔 SNS를 들어가 봤죠.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남자도 범상치가 않아. 돈이 많아 보여. 이 마칭엔은요 자기 이름으로 회사 6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SNS 속 그의 모습 또한 외제차에 되게 성공한 돈 많은 사업가였죠. 실제로도 대형 기계 임대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후에 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감정을 느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둘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채팅을 조금씩 해가면서 서로 정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칭엔, 얀무민, 우리 7월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날래요? 지금 사건 2달 전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연락하던 사람들이 2달 만에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태국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딱 잡았을 때 얀무민이 자기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저라도 만약 제 친구가 안지 2달 된 남자가 있는데 타국에서 보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조심하라고 안 하겠어요?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타국에서 둘만 그렇게 만나는 거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웬만하면 만나지 말지. 이때 이 친구 역시도 그랬어요. 자, 사건이 발생하고 그녀의 소지품들이 발견됐죠. 그런데 이상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 핸드폰이 안 보여. 마지막 문자나 연락, 통신 기록은 그 풀숲으로 떴어요. 그런데 수색을 했을 때 핸드폰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 이 새끼가 가져갔으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이놈은 홍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담도 해요. 뭘 잘했다고 바로 다음날 4일 홍콩 쇼핑몰에서 요새 핸드폰으로 결제되는 거 아시죠? 핸드폰에 신용카드 등록해놓고 막 쓰잖아요. 그거 켜가지고 지 돈인 양 막 쓰고 다녀요. 4일날 그녀 돈 쓰고요. 5일날도 또 씁니다. 만두 하나 사먹는 것까지 다 그녀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썼대요. 그지 새끼예요 이거. 6일날 또 돈을 쓰는데 웬걸 도박장에다가 썼네.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새끼 이거 도박쟁이네. 현재 이 사건이 조사 중으로 결론 난 게 없어요. 그저 신빙성 하나 없는 제 생각은 SNS에서 봤을 때 이쁘거든.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접근해서 좋은 남자인 척. 이제 데이트하면서 성관계하고 다 했겠죠.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다음날 볼장 다 봤거든. 본론 들어가야지. 내가 사업체를 많이 하고 있어도 난 도박쟁이라 늘 돈이 고파. 그러니까 둘이 호텔 들어가서 할 거 다 하고 돈을 빌려달라 했든가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뜻대로 안 되니까 협박하면서 비밀번호 물어보고 알게 되자 이제 걸림돌이니까 바로 죽이자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맨 처음 접근부터 모든 게 어느 정도 계획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더라고요. 경찰이 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7월 15일 기쁜 소식이 하나 날라옵니다. 마칭은 체포. 이게 잡히게 된 것도요 기가 막혀요. 이 새끼가 이제 그녀 핸드폰 결제도 안 돼. 돈이 없어. 그래서 그녀 가족들에게 전화 돈 달라고 협박하고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전당포에 가가지고 고급 시계라고 하면서 맡긴 거예요. 시계 하나를. 그런데 점원이 바보가 아니거든. 고급 시계? 이거 딱 보니까 짜가 가짜 같은데? 점원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터미널에서 그를 체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발견된 시신 DNA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대요. 만약 이 검사 결과 시신이 얀무민으로 확인이 되면 태국과 중국이 만나 논의를 할 거라고 해요. 태국에서 재판할래? 중국에서 재판할래? 얀무민의 가족들은요 중국에서 재판받길 원했습니다. 왜냐? 중국 형벌이 더 세거든. 이 사건은 거진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결론이 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내 SNS에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뭐 그게 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데 돈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 달 통장 보니까 5천만 원을 벌었지 뭐야. 나 오늘 샤넬에서 가방 3개 질렀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남이든 누구든 돈 자랑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오히려 악마들에게 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굳이 스스로 위험한 절벽 끝에 서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불과 한 달 전 태국으로 여행 갔다 살해된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